전세 대출로 숨통이 트였는데 통장은 왜 그대로일까요? 월세가 이자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고 소비를 시작합니다. 커피 배달, 여행 할부, 그렇게 작은 보상들이 쌓이면 어느새 인생은 전세로 시작해 전세로 끝나는 루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출발했는데도 10년 뒤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정책이 아니라 남는 돈을 어디로 보내느냐입니다. 그 돈이 소비로 가면 정부의 안전망 안에서 정지합니다. 그 돈이 자산으로 가면 같은 월급이어도 탈출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만지는 레버리지 도구가 QLD와 TQQQ입니다. 이걸 잘못 잡으면 낭떠러지로 빨려 들어가고 제대로 잡으면 정체된 인생을 밀어 올리는 추진력이 됩니다. 지금부터 딱 한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20살 후반 전세자금 대출로 월세를 없앴습니다. 매달 60만 원이 남습니다. 그 60만 원이 내 월급이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 60만 원이 없는 삶으로는 돌아가기 싫어서 더 큰 고정비를 만들고 더 비싼 차를 타고 더 잦은 배달을 시키고 더 비싼 취미를 갖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자가 오릅니다.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몸은 지치고 집값은 멀어지고 행동은 더 안전 쪽으로 이동합니다. 공부는 뉴스 욕으로 바뀌고 투자 대신 금리 공포만 남고 결국 선택지는 공공임대 같은 안정뿐이 됩니다. 안정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안정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멈춘 시간은 복리의 반대 방향으로 누적됩니다. 반대로 같은 6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안 쓰는 수준이 아니라 보내는 목적지를 바꿉니다. 월세 대신 남은 돈을 자동으로 자산에 보냅니다. 저축도 좋습니다. 다만 저축은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장의 속도를 올리려고 레버리지에 손을 댑니다. QLD와 TQQQ가 바로 그 영역입니다. 이 둘은 같은 길을 더 빠르게 달리는 도구입니다. 길이 오르막일 때는 속도가 붙습니다. 길이 내리막일 때는 충격이 세게 옵니다. 그래서 이 도구는 실력보다 시스템이 먼저입니다. 마음이 아니라 규칙이 먼저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다룰 수 있는 생활 시스템을 먼저 만든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전세 대출이 족쇄가 되는 이유도 같습니다.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제도 위에서 내 행동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도 똑같습니다. 도구가 나빠서가 아니라 도구 위에서 내 행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전세로 숨통이 트인 순간부터 소비 루프가 아니라 자산 루프에 들어가는 방법. 그 자산 루프에서 QLD와 TQQQ를 어떻게 써야 정부의 노예 루프가 아니라 내 자유 루프가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망하는 지점을 어떻게 피하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전세 대출이든 청년 대출이든 핵심은 고정비를 낮춰주는 겁니다. 고정비가 낮아지면 남는 돈이 생깁니다. 그 남는 돈은 반드시 자동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자동이 아니면 인간은 100% 실패합니다. 사람은 의지로 살지 않습니다. 시스템으로 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 이체입니다. 월급날 다음날 남는 돈이 아니라 정해진 돈이 투자 계좌로 나갑니다. 남는 돈을 투자하겠다는 사람은 대부분 평생 투자 못합니다. 남는 돈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돈을 먼저 빼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장치입니다. 레버리지를 이야기하면서 안전장치를 빼면 그건 사기입니다. QLD든 TQQQ든 변동성이 큽니다. 내려갈 때 멘탈이 무너집니다. 멘탈이 무너지면 손절을 하고 손절을 하면 다시는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 레버리지를 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비상자금입니다. 생활비 몇 개월치입니다. 정확한 개월수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최소한 갑자기 한두 달. 소득이 흔들려도 레버리지 계좌를 건드리지 않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레버리지 계좌를 건드리는 순간 복리 엔진이 멈춥니다. 세 번째는 부채 순서입니다. 전세 대출처럼 비교적 낮은 금리의 부채와 카드론 같은 높은 금리 부채는 성격이 다릅니다. 높은 금리 부채를 가진 상태에서 TQQQ로 역전하겠다는 생각은 대부분 파산으로 갑니다. 그건 투자라기보다 도박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레버리지로 가속하기 전에 최소한 고금리 부채는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세 대출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전세 대출에 기대어 고정비를 늘려버리는 습관이 문제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닥공사입니다.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세 대출로 월세가 사라져 생긴 60만원.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루프를 끊을까요?
대부분은 여기서 주식 종목을 찾습니다. 하지만 종목 찾기는 가장 쉬운 실패 루트입니다. 왜냐하면 종목을 찾는 순간 뉴스에 흔들리고 수익에 취하고 손실의 공포를 느끼고 매매가 잦아지고 결국 계좌는 마모됩니다. 그러니 종목이 아니라 흐름을 잡아야 합니다. QLD와 TQQQ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미국 기술 성장 흐름을 압축해서 타는 방식입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흐름을 타되 단기 폭락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강력합니다. 반대로 구조 없이 뛰어들면 가장 위험한 부채 루프의 레버리지 루프까지 겹쳐서 탈출이 아니라 추락이 됩니다. 그럼 어떤 구조가 현실적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레버리지는 투자 비중이 아니라 투자 역할로 봐야 합니다. 내 자산에서 레버리지가 담당하는 역할은 가속입니다. 가속은 브레이크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없으면 사고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자산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 혹은 변동성이 낮은 자산, 혹은 배당과 방어 성격의 자산,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가 됩니다. 전세대출 루프에 갇힌 사람들은 대부분 브레이크가 아니라 공포가 브레이크를 대신합니다. 공포로 멈추면 항상 바닥에서 멈춥니다. 그러니 공포 대신 시스템으로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QLD와 TQQQ를 처음 사는 순간이 아닙니다. 처음 크게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때 머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나가야 하나? 바로 이 장면에서 인생이 갈립니다. 시스템이 없는 사람은 손절을 합니다. 시스템이 있는 사람은 계획대로 움직입니다. 계획대로 움직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할 매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정기 매수는 유지하되 큰 하락이 나오면 추가 매수는 정해진 룰로만 들어갑니다. 둘째는 리밸런싱입니다. 레버리지가 너무 커지면 일부를 줄이고 방어 자산으로 옮겨서 다음 하락에 대비합니다. 셋째는 시간 분산입니다. 한 번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한 번 함정이 있습니다.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분할 매수는 자금이 살아있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전세대출로 생긴 여유 자금을 소비로 써버리는 사람은 분할 매수할 총알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는 기술이 아니라 생활 습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여유가 생기면 소비하지 않고 투자로 보낸다는 습관. 그 습관이 쌓이면 총알이 생기고 총알이 생기면 하락은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총알이 없으면 하락은 공포가 됩니다. 공포가 쌓이면 사람은 더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립니다. 그게 정책 루프의 심리와 똑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대 후반 직장인, 전세대출로 월세 70만원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자와 관리비로 월 25만원이 나갑니다. 체감상 45만원이 생겼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45만원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산 루프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45만원 중 30만원은 자동으로 투자로 나갑니다. 남은 15만원만 더 써도 된다고 스스로 허락합니다. 그리고 투자 30만원 중에서도 전부를 TQQQ에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QLD와 TQQQ를 섞거나 또는 레버리지와 방어를 섞습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 단독은 멘탈을 찢어놓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좌는 숫자, 게임이 아니라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가 흔들리면 손이 흔들리고 손이 흔들리면 복리가 무너집니다. 그럼 QLD와 TQQQ는 각각 어떤 성격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QLD는 TQQQ보다 부담이 덜한 가속입니다. TQQQ는 더 강한 가속입니다. 둘 다 같은 방향의 흐름을 더 크게 움직이게 하지만 흔들림도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QLD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속도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TQQQ가 목표를 앞당기는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 무너지느냐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은 종목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상승장에서 더 사고 싶어지고 하락장에서 팔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본능은 항상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계좌의 규칙은 본능을 역으로 막아야 합니다. 상승장에서 비중이 커지면 일부를 줄여서 방으로 옮깁니다. 하락장에서 비중이 줄면 정기 매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자동 이체, 자동 매수, 그리고 리밸런싱 날짜 고정. 마음이 아니라 캘린더가 결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루프를 끊는데 가장 강력한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을 올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말한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복지는 방패이지만
방패만 들고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갑니다. 창을 들어야 합니다. 그 창은 투자일 수도 있고 자기 개발일 수도 있고 부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투자만 하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작으면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체감이 없습니다. 체감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투자와 함께 소득을 올리는 행동을 같이 해야 합니다. 자격증, 이직 준비, 프로젝트, 콘텐츠, 어떤 방식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투자액이 조금씩이라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투자액이 커지면 복리의 엔진이 커집니다. 엔진이 커지면 레버리지의 효과도 커지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액이 커질수록 더더욱 규칙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사람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망하는 장면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레버리지로 한 방에 탈출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전세대출을 복지로 착각하는 마음과 똑같습니다. 누가 대신 내 인생을 올려주겠지? 라는 무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대신 올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버틴 시간을 압축해서 보상하거나 처벌하는 도구입니다. 둘째, 소비를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하는 것입니다. 소비가 그대로면 하락장에서 버틸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팔게 됩니다. 셋째, 규칙 없이 뉴스로 매매하는 것입니다. QLD, TQQQ는 뉴스에 흔들리면 절대 못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의 흔들림을 견딜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성공 확률을 높이는 장면은 무엇일까요? 첫째, 월급날 자동으로 나가는 투자 시스템이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비상자금이 있어서 하락장을 생활비 위기로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셋째, 레버리지 비중을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규칙으로 조절하는 사람입니다. 이 3가지가 갖춰지면 전세대출로 시작한 삶이 전세대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세대출이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가 됩니다. 고정비를 낮춰준 그 시간 동안 투자와 자기 개발로 계단을 오르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의 진짜 적은 하락이 아닙니다. 하락 자체는 지나갑니다. 진짜 적은 하락장에서 내 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생활이 흔들리면 투자 계좌를 뜯어먹습니다. 그 순간부터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러니 전세대출을 쓴다면 그 대출이 내 생활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월세가 줄었다면 그만큼 투자로 보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전세대출은 그냥 월세를 이자로 바꾼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자가 오르면 다시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더 안정만 추구하고 그렇게 정책 루프의 종착지로 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보시죠. 월세가 줄어든 만큼을 투자로 보냅니다. 그 투자 중 일부를 QLD나 TQQQ 같은 성장 가속에 넣습니다. 대신 반드시 방어 자산이나 현금성 자산도 함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비중을 확인해서 너무 올라가면 일부를 방으로 옮겨둡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 기술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는 팁을 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 계좌는 매일 보지 마십시오. 자주 볼수록 흔들립니다. 흔들릴수록 매매합니다. 매매할수록 마모됩니다. 확인하는 날을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 주 1회 혹은 월 1회. 그리고 그날에만 규칙대로 조절하십시오. 이 단순한 행동이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또 하나, 레버리지로 투자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수익을 크게 내는 것보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이 먼저입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으면 기회는 반드시 다시 옵니다. 그런데 한번 크게 무너지면 그 다음 기회가 와도 손이 안 나갑니다. 트라우마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입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레버리지 비중을 내 성격과 내 부채와 내 생활비에 맞춰야 합니다. 남이 몇 % 했다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냐? 정답은 하나입니다. 소비를 줄이기부터가 아닙니다. 투자 공부부터도 아닙니다. 자동 흐름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는 길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레버리지 비중은 작게 시작하십시오. 작게 시작해서 버티는 경험을 쌓으십시오. 경험 데이터가 쌓이면 내 멘탈이 어떤 구간에서 무너지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초반부터 크게 들어가면 경험을 쌓기 전에 탈락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제목, 정부의 노예가 되는 과정. 이 말이 자극적인 이유는 진짜로 많은 사람이 제도에 묶인 채로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도는 원래 멈추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 숨을 쉬라고 만든 겁니다. 숨을 쉬면 뛰어야 합니다. 뛰는 방향은 소비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성장의 도구는 직업기술, 소득 상승, 투자, 그리고 시간입니다.
QLD TQQQ는 그중 투자 영역에서 시간을 압축해주는 도구입니다. 다만 압축은 양날입니다. 그래서 제도도 레버리지도 결국은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묻는 것들을 미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세 대출 받으면서 QLD나 TQQQ 투자해도 되나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고금리 부채가 있거나 비상자금이 없거나 생활비가 빠듯하면 위험합니다. 레버리지는 생활이 흔들리지 않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둘째, QLD만 해도 되나요? 됩니다. 오히려 많은 분에게는 QLD가 더 현실적인 속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버틸 수 있는 속도가 정답입니다. 셋째, TQQQ는 언제 사야 하나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정기 매수와 규칙을 먼저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락에서 추가 매수할지, 비중을 줄일지, 현금을 얼마나 남길지 이게 먼저입니다. 타이밍은 나중입니다. 넷째, 떨어질 때마다 더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금이 있고 규칙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금이 없는데 무조건 추가 매수하려면 결국 생활이 흔들리고 계좌를 건드리게 됩니다. 추가 매수는 생활 안전망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섯째, 결국 집부터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은 사람마다 정답이 다릅니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공통은 하나입니다. 내 현금 흐름을 키우고 남는 돈이 소비로 새지 않게 막고 자산으로 흐르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게 없으면 집이든 주식이든 똑같이 루프에 갇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결론은 하나입니다. 전세대출은 출발점입니다. QLD TQQQ는 도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건 제도도 도구도 아니라 월급이 들어왔을 때 내 돈이 어디로 가게 설계했는지입니다. 월세가 줄어든 만큼을 소비로 보내면 제도는 족쇄가 됩니다. 월세가 줄어든 만큼을 자산으로 보내면 제도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발판 위에서 레버리지는 속도를 붙입니다. 속도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브레이크는 비상자금과 방어자산과 규칙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깔고 가속하면 정부의 노예 루프가 아니라 내 자유 루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금부터는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월급날 다음날 자동으로 투자 계좌로 빠져나가는 금액을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액의 일부는 성장 흐름을 타는 곳으로, 일부는 나를 지켜주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그 다음에는 흔들리지 않게 확인 주기를 줄이십시오. 그리고 1년만 버티십시오. 1년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